서연아 미안해 지금부터 할게. 어머 어떡해. 어머 이거 보내주면 되잖아. 미안해 이거는 보내줄게. 이렇게 할게 서연아 미안하다 까먹었다. 고부 지역에서 농민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그럼 이거는 왜 일어났냐 하면 고부 지역에 구부가 아니야 고부 군수인 이름도 병갑 같아. 조병갑이가 정치를 개떡같이 하는 걸 폭정이라고 그래. 폭정. 그래서 막 지 마음대로 막 지 원하는 지 위주로 막 정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너희도 들어본 전봉준 동학농민운동 주도자지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서 봉지를 만들어. 사발통문은 뭐냐면 야 이거 함께 할 사람 이거를 이제 서명 같은 거 받는 건데 주도자를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동그랗게 쓰는 거야. 뭐 진수현 이혜림, 김민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면은 누가 주도자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쓰는 거 이런 느낌. 그래서 사발통문으로 주도자들 참여자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당연히 막 쳐들어가 고부구 군수 쳐들어가가지고 뭐 죽이고 창고 열어서 곡식 막 나눠주고 엄청 좋은 일도 하고 억울한 옥살이 하는 데 풀어주고 이런 걸 했거든. 그래서 정부가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안핵사라는 애를 보냈어요. 안핵사는 이걸 사태 수습하는 애 이걸로 이용태라는 애를 보냈는데 이놈의 새끼가 이걸 모두 다 농민 탓으로 돌린 거야. 이것은 100% 농민들의 반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애들을 이 동학이 문제예요. 동학을 믿는 애들이 이거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막 꼰질러가지고 동학 교도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 이때. 그래서 이제 농민군이 폭발을 하는 거야. 저 새끼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1차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 농민봉기는 사실은 계기가 됐던 농민봉기고 실제로 1차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긴 했지만 이게 실질적인 1차인 거야. 그치? 1차 봉기. 그래서 1차 봉기는 당연히 이놈의 새끼 때문에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 운동의 성격은 반봉건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 반봉건. 봉건은 뭐냐? 낡은 제도. 바꿔야 하는 거. 이런 것들. 낡은 제도를 반대한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 돼. 그래서 반봉건의 운동의 성격을 가져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백산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봉기를 했어요. 백산 봉기. 거기서 이제 그 전봉준 이런 애들 모여가지고 경문을 발표해. 경문.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 경문에서의 강령이 제폭구민, 보국안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운동을 했어요. 제폭구민은 폭정에서 아까 정치 개떡같이 하는 게 폭정을 했잖아, 그지? 폭정에서 구제한다 이거야. 백성들을 폭정에서 구제한다. 구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보국안민은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편안할 안자에 백성민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운동하는지 제폭구민 보국안민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당연히 이들의 목표는 탐관오리를 없애는 거야. 탐관오리. 척결. 탐관오리는 이제 왜 욕심 많고 정치 못하는 진짜 나쁜 관리들 이런 관리들을 없애자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쭉쭉쭉 가는 거야.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얘네 전투가 다 승리를 해. 막 승리 해가지고 자리 있나? 아래쪽으로 계속 황토현 전투, 황용천 전투 이런 거에서 다 승리를 해. 승리를 하고 나서 드디어
전라도에서 제일 큰 전주성에 도착하는 거야. 점령.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약간 크게 관심도 없던 정부가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이건 좀 위기인데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 그래서 정부가 전주성을 점령했을 때 정부에서도 얘네하고 이제는 화해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으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하는 거야. 행동을 정부는 하나는 전주에서 쟤네들하고 화해를 해야겠다. 화약을 맺고 그러면서 한쪽 꽁무니로는 청나라 군대한테 헬프를 쳐. 청나라 군대 도와주세요. 헬프. 헬프 쳤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생겨? 앞에서 텐진주랑 맺었잖아. 네. 그래서 일본이 같이 와요. 동시 파병하기로 했으니까 일본이 같이 온다. 일본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도와달라 했으니까 이제 전라도로 와가지고 전주에 와가지고 이제 이 군인들을 다 이렇게 진압을 하거든. 근데 일본은 일로 안 와. 일본은 서울로 가.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해요. 왜요? 이걸 핑계로 어쨌든 오기로 했잖아. 그 약속에서는 와가지고 이제 정부를 먹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먹겠다 이런 욕심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는 뒤에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야. 오씨 나는 이거 도와주러 왔는데 이놈 새끼들이 경복궁 갔어? 안 되겠는데? 이러고 올라가 막 경복궁 이놈 새끼를 해가지고 막 둘이서 싸워. 그 청일전쟁 이렇게 아무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전주 화약의 내용을 좀 써야 돼 우리가. 전주 화약의 내용은 이거는 이제 페이지 교과서 써줄게. 117쪽에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교과서도 한번 살펴봐야 돼 꼭. 전주 화약의 내용은 이제 농민군이 원하는 개혁이 있어. 그거를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개혁은 뭐냐? 집강소를 설치하겠다. 이 단어는 알아야 돼요. 집강소. 그리고 자기들의 원하는 개혁안을 글로 쓴 거야. 폐정개혁안. 개혁안. 집강소는 농민들의 자치기구예요. 그냥 우리 마을 우리가 알아서 좀 다스리게 해줘. 뭐 이런 느낌. 니네 손대지 마. 니네 엉망이잖아. 뭐 이런 느낌이고 폐정개혁안은 여러 가지 개혁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다. 그래서 이거 뭐 내용 몇 개 있으니까 너희가 이거는 좀 살펴보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정부에서도 저 전주 화약 이후로 개혁을 실시해. 농민들이 뭔가 개혁을 원하는구나. 우리도 개혁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교정청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처음에 이제 근현대사 배우면은 너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기구가 뭔가 너무 많아. 막 되게 헷갈려. 보면은 앞쪽에 우리 필기한 거에서 통리기무화문 이런 이상한 이름이 있었거든. 여기 개화정책 할 때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통리기무화문 저거는 개화정책 할 때 나왔던 나라를 좀 약간 바꿔보고 문 열자 이런 느낌의 기구고 그러다가 이제 시기가 흘러서 이제 저거 배울 때 지금 배우는 요거 배울 때는 동학농민운동 때는 또 교정청 이런 게 나온다고. 교정청은 정부가 만든 개혁기구거든. 그러다 또 나중에 가보개혁 가면 또 뭐가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건에서 언제 뭐가 나오는지 좀 알아야 돼. 알겠지? 우리 혜림이 힘들어. 괜찮아? 힘들어. 아무튼 힘들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주 화약을 맺었는데 청나라 군대 왔으니까 이제 뒤에서 얘네가 이제 왔잖아. 그러니까 농민들은 또 깜짝 놀란 거야. 갑자기 왜 청나라가 와? 우리는 화해를 했는데. 뭐야? 이러면서 이제 얘네가 와가지고 농민군을 막 진압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농민군들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우리를 얘네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얘네를 쫓아내기 위한 2차 봉기가 나와요. 2차 봉기에서 목적이 반외세야. 청나라가 왜 왔어? 이런 느낌. 그래서 반외세 운동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청나라 군대랑 싸우는 거지. 너희도 느낌이 오겠지만은 싸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2차 분기 때는 우금치라는 전투에서 모든 농민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진압당했어요. 당연히 이제 이땐 청나라 군대도 오지만 일본군도 이제 청나라가 너희도 일로 와야지 하고 불러가지고 청하고 일본 군대가 농민군하고 싸우거든. 농민군하고 청일연합군. 싸움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크게 패하고 거의 다 학살 당하고 거의 다 체포되고 끝났어요. 이게 마무리. 결과 어쨌든 너희 계속 자리 있나? 아무튼 이제 한 줄 남았어요. 이 동학 농민운동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거든. 이거는 조금 그래도 잘 내시니까. 좋은 점은 어쨌든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었어. 이게 농민들이 일으킨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 내가 이걸 빨간색 쓰는 이유는 어쨌든 농민들이 주도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이 좋아한다. 동학농민운동은 거의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다 이거지. 민중운동이니까. 그리고 앞서 나온 여러 가지의 개혁 요구가 뒤에 가보개혁에 전달이 돼. 가보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영. 하지만 나 배고픈가 봐. 구체적인 개혁안은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쉽다. 이 정도? 그리고 다 진압당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가보개혁으로 가기 전에 잠깐 95년이에요. 가보개혁. 가보개혁은 이제 일본이 아까 전에 청일전쟁 하기 전에 경복궁으로 갔다 그랬잖아.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점령할 당시에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기를 강조했어. 강요. 새로운 정부. 어떤 정부? 지 말 잘 듣는 정부. 그거를 강요해가지고 그 강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또 기구가 나와요. 군국기무처 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에는 이제 대표가 이제 김홍집, 인생은 김홍집처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 잘 붙었어. 마치 껍빛단리 약간 살짝 그 느낌. 이 사람이 이제 대표였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는 게 바로 1차 가부개혁이에요.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은 개국이라는 기원을 썼어. 기원이 뭐냐 하면 그 해를 부르는 말. 개국 1년, 개국 2년 이런 식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게 이때 1차 때는 과거제를 이때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돈, 재정, 국가 돈을 일원화, 한 군데서 관리한다. 그러면 원래는 어땠는데요, 선생님? 원래는 두 군데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돈하고 왕실의 돈이 따로따로 있었어. 그걸 한 군데서 관리하겠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조세, 세금을 돈으로 내겠다. 금납화. 돈으로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1차 때 되게 또 의미 있는 게 신분제도, 노비제도 폐지했어. 폐지. 누가 한 거예요? 얘도 왕이. 네네, 이 기구에서. 아, 이 기구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한 거지. 그리고 뭐 조혼 금지. 조혼은 그 당시 막 10살 이런 애들도 결혼하고 그랬거든. 금지하고 연좌제라고 해서 가족 다 같이 혼나는 그런 거 다 금지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이게 1차고 그다 이제 시기가 지나서 청일전쟁 이후에 청일전쟁은 얘들아 누가 이겼게? 일본이 이겼어. 일본이 이겼으니까 일본이 이제 기세등등하게 일본 승 이후로 이제 새롭게 2차 가부개혁을 실시해요. 2차 가부개혁.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든. 그래서 1차 때 만든 군국 기무처를 없애. 왜냐면 쟤네도 딱히 말을 잘 안 들었나 보지. 그래서 없애고 새롭게 이제 박영효라는 애가 중심이 된 정부. 박영효의 정부. 박영효가 조금 더 친일 쪽?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하면 되고. 박영효. 정부가 홍범 14조. 홍범 14조라는 거를 발표하고 갑오개혁은 또 2차는 이게 중요해. 1차는 저기 있는 전애들이 다 중요하다 치면, 이런 애들 다 알아야 된다 치면, 2차는 그냥 홍범 14조 위주로 알면 돼요. 홍범 14조는 교과서 120쪽에 있으니까 한번 또 살펴보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또 청나라와 그런 관계, 조공 책봉의 관계를 청산해라 뭐 이런 내용이 또 담겨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2차에 나머지는 한 줄로 그냥 쓸게. 나머지는 이제 뭐 재판소가 설립되고 지방을 23부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생겨. 한성 사범학교라 해서 사범대학이 생겨요. 사범학교. 이런 게 나오면은 2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차, 2차.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어렵게 내면은 1차인지 2차인지까지 구분해서 내기도 하거든. 어렵게 내면은. 그래서 세세하게 다 외우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아무튼 그렇고 이게 갑오개혁이고, 같은 시기 1895년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땅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을미사변. 이건 너희도 기억을 할 거고,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거지.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인데, 시해가 된 배경으로 사람들이 추측하는 걸로는 어쨌든 명성황후는 약간 친러파일 때, 친러, 그 당시 러시아를 좋아했는데, 이제 일본이 그러한 러시아를 좀 좋아하는 명성황후가 좀 눈에 거슬려가지고 뭐 죽였다 뭐 이런 썰도 있고 그래. 어쨌든 을미사변 이후로 같은 해에 또 을미개혁을 실시하고, 을미개혁은 너희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거 한 거예요. 머리 자르는 거. 단발령. 머리 자르는 거. 그리고 태양력이라 해서 날짜를 셀 때 양력을 기준으로 세는 거. 이게 좀 더 정확하대요. 음력은 달인데 달을 기준으로 하면 좀 바뀌잖아, 달이. 왜? 난 여기만 수업 들었어요. 학교에서? 네. 그래서 의미했구나. 네. 건양이라고 하는 그 해를 부르는 말, 이 연호라 그래.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이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양력을 이때 만들었으니까 양력을 세운 거라서 건양. 이게 다 을미개혁과 관련된 용어구나. 이렇게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을미년에, 같은 년에 일어난 을미의병. 을미의병은 대표적으로 앞에 두 사건 때문에 일어났어. 을미사병과 단발령. 근데 당연히 을미사병과 단발령 중에서도 얘네가 더 충격받은 건 의병들 입장에선 단발령이란 말이에요. 머리 자르는 거. 얘네는 완전 극혐. 어떻게 신체 밟은 수지 부모가 했는데 부모님이 준 머리카락을 왜 잘라? 이러면서 막 이거에 부들부들해가지고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을미사변 이후로 이거 아까 안 했는데 정리를.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죽었잖아, 그치? 그럼 남편인 고종은 튀었죠.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었어. 그래서 막 튀었어.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래서 그 아관파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어쨌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는 것 자체도 이 부부가 둘 다 친러파라는 거 약간 반증을 하는 거지. 아, 얘네는 러시아 좋아하긴 했나 보다. 러시아가 약간 좀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다. 뭐 이런 느낌.
어쨌든 그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이 이때 동시에 나 따로따로 떨어졌냐? 응?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 못 주겠네 이거. 아니 서연이 줘야 되니까 이상한데 뭐. 아무튼 그렇고 이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의 동시에 한계점을 쓰자. 여기다 쓸까? 동시에 한계점 1895년에 가보 을미개혁의 한계. 을미개혁의 의의 그리고 한계점. 좋은 점은 어쨌든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신분제도 없애는 등의 좀 더 평등 국가로 나가는 사회의 기틀은 기초의 틀을 마련했다. 이런 뜻인데 아쉬운 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강요, 일본의 주도로 일어난 부분이 많고 민중들은 이걸 딱히 지지하거나 잘 알지 못했고 이런 게 아쉬운 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독립협회로 갈 거예요. 1896년으로 가야 돼요. 풀어줘. 너희는 뭐 자리 없으면 다른 페이지에 쓰고 1896년 제일 처음에 아감파천부터 할 거야. 아감파천. 아까 했던 그거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튄 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 피난? 아무튼 도망쳐 온 거고 이거의 결과는 당연히 조선이라는 국가에 위신이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되는 거지. 왕이 왜 절로 가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당시 왕이 저기서 도망가 있으니까 서양의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을 많이 가져왔어. 이권을 강탈해 갔다. 대표적으로 금광을 채굴해 간다든지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독립협회가 드디어 등장했다. 독립협회는 누가 만들었냐? 서재필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들고 독립신문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었대요. 왜냐면 미국이니까 서재필이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알려야 된다 해가지고 영문판도 만들고 처음에는 이 독립협회가 지식인 위주로 운영을 하면서 각종 이제 위조가 아니라 위주 운영을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각종 백성들이나 여러 사람들도 참여하게 됐어. 그리고 독립협회가 했던 대표적인 일이 토론회, 강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여기서 뭐 각종 정치 현안도 얘기하고 그랬고 대표적으로는 너희도 들어봤어. 만민공동회 그리고 관민공동회 이게 여기서 나왔는데 만민공동회는 말 그대로 만백성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민중집회예요. 민중집회. 관민공동회는 관과 백성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정부 사람들과 백성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진 뭐 그런 그 회의 이런 거야. 그래서 이 관민공동회에서는 이걸 만들어내요. 헌의 6조 이게 중요하고 페이지 123 헌의 6조라고 하는 약간 일종의 법 이런 걸 만들어서 국정을 운영을 해요. 내용은 너희가 봐줘야 돼. 쓰기에는 지금 좀 아무튼 이거 꼭 봐줘야 돼요. 보라는 거 꼭 봐줘야 돼요. 사료는 이게 이제 독립화폐고 얘네가 근데 이제 이렇게 잘 운영을 하다가 얘네가 이제 해산이 돼. 해산. 왜 해산되냐면 독립협회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 오해. 어떤 오해가 있었냐? 얘네가 공화정을 주장한다. 공화정은 알지. 왕 없는 정치.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누군가가 오해하고 부추긴 거지. 얘네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단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고종 귀에서는 이 뭐야? 이놈들 새끼들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이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 좀 써놔야 돼요. 너 교과서에 없나? 황국협회 안 나오는구나. 황국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시켜가지고 얘네는 뭐냐면 약간 돈만 주면 다 하는 단체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시켜가지고 독립협회랑 약간 이렇게 싸움거리를 만들어서 논란을 일으켜. 그렇게 해서 얘네를 싸그리 그냥 너네 다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얘네를 모두 다 탄압하고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즉 고종이 직접 없애고 싶은데 직접 없애기에는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없애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독립협회의 또 의과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거든. 의의 한계. 좋은 점 나름대로 국민들을 계몽시켰고 또 나름대로 국정을 전부 다 근대화를 위한 근대화의 노력도 하고 이때 우리 너희 헌의 6조에서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헌의 6조 살펴보면 의회도 건설하거든. 의회를 설립하는 등 되게 긍정적인 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얘네들이 주로 반대했던 열강, 싫어했던 열강은 러시아에 한정되었었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반대운동을 주로 했어. 왜냐면 사실은 일본이나 청나라가 옛날부터 개입해온 더 나쁜 놈들인데 러시아에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했다. 이런 거고 다른 실제로 우리나라에 더 나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 청나라, 일본에게는 오히려 우호적이었다.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 파악을 못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 뜬금없이 나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쟤네가 더 나쁜데?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는 자 1년이 흘러요. 1897년으로 가서 이제 광무개혁으로 온 거야 우리. 광무개혁. 나 펜이 안돼 안돼 제발 운전하면서 안돼 이러면 안돼 이래서 다 좋은 그런 비싼 애들은 그런가 봐. 수명도 길고 그런가 봐. 잠깐만. 어머 내가 계속 깜빡깜빡 하는데 서연아 어떡하지? 미안해. 망했다. 일단 필기라도 해라. 아우 큰일 났네. 녹화를 못했어. 일본 섭도 있었어요? 대한제국인데 뭐라고? 일본 그러니까 여러
열강들이 계속 옆에서 간섭을 했는데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자주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뺏겨가는 과정을 하면 돼요. 슬픈 역사겠지. 이거 가르칠 파트가 왔어요. 우리나라가 먹히는 부분 쭉. 1904년 앞에 약간 공간을 약간 두고 실질적인 1904년이 역사 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 전부터 우리가 조금씩 1902년 해가지고 좀 앞에 배경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1904년에는 일단 일어나는 게 러일 전쟁이 일단 일어나고 여기도 일본이 이기거든. 일본이 그래서 엄청 거대해지는 거야. 그리고 같은 해에 이제 한일의정서 이런 거를 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1902년 내가 왜 썼냐? 이때 이제 1차 영일동맹이라는 걸 맺어. 영국과 일본이 손잡는 거. 그럼 얘네는 어떤 손을 잡느냐? 일본은 먹고 싶은 게 우리나라. 영국도 먹고 싶은 나라가 있겠지. 그럼 서로 이거 서로 이렇게 해서 먹을 테니까 그거를 그냥 입막음 해달라. 조용히 해달라. 내 편 대달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일본이 이겨서 러시아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 조선 먹으려고 하지 마. 이거거든. 너희 조선한테 간섭하지 마. 조선 관심 갖지 마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딱 일본인처럼 일본인들이 엄청 치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 딱 치밀하게 딱 먼저 영국과 손잡고 러시아하고 전쟁 일으켜서 러시아한테도 간섭하지 말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슬슬 먹는 거야. 한일의정서로 가면 한일의정서는 이제 전쟁 도중에 맺은 건데 뭘 맺었냐면 한국에서 필요한 지역을 군사 요충지로 마음대로 쓰겠다 이거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일본한테 막 이렇게 휘둘리고 있잖아, 그치?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가 유리해지자 1차 한일협약이라는 걸 맺어. 1차 한일협약. 어디 쪽을 얘기해준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해지자 1차 한일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문 정치라고 하는데 이 고문은 사람 고문시킨다가 아니라 먼 일을 할 때마다 이 고문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러니까 그 고문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이 재정 고문 돈 관리하는 애가 있었고 외교 고문이 있었고 재정 고문은 일본인 메가다. 외교 고문은 미국인 스티븐스 였는데 메가다라고도 하고 메가타라고도 하고 너희 교과서는 메가타 되어 있고 뭐 타로 하자 너희 교과서 타로 되어 있네. 이래서 돈에 대해서는 결제 받을 때 얘한테 찾아가야 돼. 일본인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외교 다른 나라하고 뭔가를 할 때는 얘 찾아가야 되는 거지. 미국인. 근데 이 스티븐스 이놈의 새끼가 굉장한 친일파였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의병 아니고 독립운동가한테 죽어요. 총으로 맞고 뒤져요. 엄청 친일파였거든. 아무튼 그렇고 이게 1차 한일 협약인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내정을 간섭하는구나. 뭔가 간섭하고 있네? 이런 느낌 가지면 돼. 뭔가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러일 전쟁은 승리로 딱 끝나고 나서 당연히 얘네가 일본이 러일 전쟁 이후로 이렇게 화살표할게. 러시아하고 조약을 체결해요. 러시아하고는 그러니까 일본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 그리고 뒤에서 몰래 일본과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 몰래 맺은 거야. 밀약.
그리고 일본과 영국은 2차 영일동맹. 이런 걸 통해서 이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 다 공통점은 우리 조선 먹을 게 너희 조용히 있어. 그냥 이거예요. 다 공통점이. 그래서 얘네들이 한패구나. 얘네 다 한패. 같은 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미 다 이거를 다 하고 나서 바로 딱 1년 뒤 1905년에 우리나라를 딱 일사늑약을 맺은 거야. 일사늑약. 일사조약인 거지. 일사조약. 일사늑약은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을 먹겠다는 거지. 조선을 일본이 보호국화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는 보호가 필요한 나라 데스. 우리가 보호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외교권을 이거 들어왔을 거예요. 중3 때 배웠죠. 외교권을 강제로 뺏어갔어. 강탈하고. 그리고 통감부라는 거를 설립하고 통감부에서 최초의 일대 통감이 너희가 아는 들어본 이토 히로부미야. 누가 죽였죠? 이토 히로부미를? 한중근 의사가 죽였죠. 그래서 엄청 괴롭힘 당하잖아요. 끝까지 여기저기 막 감옥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하면서 아무튼 이게 통감부. 그리고 이제 외교권을 뺏겼다는 게 엄청 의미가 있어. 그 말은 이제 전 세계 무대에 우리나라가 사라진 거지. 지들이 대신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주권이 뺏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무튼 이런 걸 했으니까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난리가 나요. 저항운동. 각국 고처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저항운동. 대표적으로 당연히 고종도 이거 고종에 사인이 없었던 건지 알고 있지 얘들아. 그 을사오적들이 지들이 알아서 도장 갖고 하고 이런 거 사인 없고 그치. 그래서 이 고종도 이건 아닌데 해가지고 외국에 그 독일 아닌데 네덜란드 아무튼 헤이그라는 곳에 네덜란드일 거야. 특사를 보내서 특별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을사늑약의 무효를 증명하는 무효를 알리려고 신하 그 3명을 보내. 근데 얘네들이 외국에 갔어. 그 헤이그로 간 이유는 헤이그에서 그때 당시에 뭐 전 세계 국제 무슨 뭐 회의 기구 이런 게 있었나 봐.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계속 못 들어간 거지. 못 온다. 조선인들은. 왜? 이미 손 다 잡고 있는데. 다 잡고 있는데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얘네가 거기 가가지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아예 말도 못하고 올 줄은 몰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 중에 한 분은 3분이 갔거든. 이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이렇게 고종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나는 너무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자살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평생 막 계속 화병으로 막 이렇게 앓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 아무튼 이게 고종이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그 특사 말고 다른 자결을 했던 분도 있어요. 자결. 이런 나라에서 나는 살기 너무 힘들다. 뭐 민영환. 또 뭐 각종 학교는 휴학해서 학생들 운동하고 등등등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너희 이런 건 자세히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 되겠다. 이 정도 쓰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요. 1907년 1907 1907년은 한일 신협약이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한일 신협약은 일본이 고종의 헤이그 특사를 핑계로 왜 너가 저거 감히 보내냐 이거를 빌미로 핑계로 고종을 강제로 쫓아내. 강제 퇴위 시키거든. 그래서 강제 퇴위하고 나서 저거를 딱 체결해가지고 이 한일 신협약은 차관정치라고 해요. 차관정치. 차관정치는 뭐냐면 너희가 왜 교육부 장관 이런 거 들어봤죠? 장관 밑이 차관이거든. 장차관이라 해. 그래서 근데 장관 말고 차관을 다 일본인으로 배치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넘버 1이 장관이고 넘버 2가 차관이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넘버 2가 실권을 다 갖고 있는 거지. 일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하는 거야. 실제로 대놓고 장관을 다 일본인으로 배치하면은 이거는 대외적으로 보기도 안 좋고 뭔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딱 교묘하게 딱 두 번째 놈을 일본인으로 배치하는데 실권은 얘네가 다 갖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먹은 거지. 이게 차관 정치예요. 그러고 한일 신협약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어서 우리나라의 군대도 해산해. 군대도 해산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언론들을 막아. 신문지법은 이제 그런 거 발행할 때도 허락 받아야 되고 막 그런 거야. 뭐 보안법, 뭐 출판법 이런 거 각종 이런 것들을 찍어내거나 만들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도 모두 허락을 받아야 돼. 아니면은 삭제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차례대로 통통통 하고 나서 옆으로 가서 1909년이 되어서 기유각서라고 하는 거를 쓰게 해서 우리나라 사법권도 뺏어가고. 사법권은 알지? 판결 내리고 하는 거. 이거 뺏어가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1910년에 우리나라가 병합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그래서 먹혔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리고 이쯤에 하나 쓸 게 있는데 이제 1910년에 1910년에 러시아와 영국으로부터 얘네 두 나라한테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내요. 치밀한 놈들. 그러면서 3대 통감으로 데라우치를 파견한다. 뭐 이런 게 교과서에 있어서 일단 썼고 뭐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먹혔다. 그리고 사료 같은 게 131쪽에 있거든. 요것도 한번 요 관련된 사료들이 다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만 하다가 그래도 너희 교과서는 약간 저항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주거든. 저항을 조금 정리를 해줘요. 일단은 우리가 1895년에 이쯤에 살짝 보면 앞에서 을미의병 살짝 했잖아, 그치? 을미의병이 이제 저항했던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905년이 을사늑약이 나왔죠. 이거에 저항하는 의병이 을사의병이라고 해.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의병의 역사를 한번 따로 정리를 할게요. 따로 정리하자, 이거는. 요거는 따로 해서 의병의 역사 흐름. 처음에 이제 을미의병부터 나오고 을미의병이 1895년 을미의병은 을미사변을 반대로 해서 나온 것으로 을미사변 이후 을미사변 이후. 근데 을미사변보다 이 의병들이 더 충격받았던 게 단발령이라 했잖아, 그치?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유인석, 이소응과 같은 양반 유생층, 양반계층들이 주도가 되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단발령을 하지 말라 하면은 해산되는 거야. 근데 아관파천 이후로 고종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 취소하겠다. 그래서 그땐 이제 그 뒤로부터 이분들은 활동을 안 해요. 목적이 딱 있는 거지. 그 다음 을사의병. 이게 1800
1905년. 1905년. 이게 을사. 저항운동이에요? 아, 이거 지금 다 저항운동이에요. 의병하면 다 싸우는 거죠. 을사의병은 당연히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늑약 이후로 나온 것으로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뭐 민종식, 아주 유명한 최익현, 그리고 신돌석. 요 앞에 두 분은 양반, 이 신돌석 이분 딱 봐도 평민. 근데 이제 신돌석 저분이 싸움 되게 잘했나 봐. 별명이 지리산 호랑이 뭐 그렇게 불렸대. 싸움 엄청 잘하고. 근데 평민 출신이라 양반들이 약간 좀 차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이게 이제 을사의병이고. 이게 다네요. 이거 너무 꼬랑지 내렸다. 뚜껑 닫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년이 지나서 정미의병. 정미의병. 1907년. 이것은 아까 우리가 헤이그 특사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됐다 했거든. 강제로 쫓겨나고 동시에 군대를 일본이 해산했다 했단 말이지, 그치? 이렇게 돼서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한 거야.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면서 당연히 군인들이 합류하니까 저때 이제 전투력 같은 게 되게 좋아지고 작전도 잘 짜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이제 의병장 이름이 이인영 이런 분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정미의병 이후로 실제로 서울 진공작전 이런 거를 짜. 서울로 진공해서 일본을 쫓아내자. 실제로 전개해. 근데 당연히 실패. 똥똥똥. 그리고 이거를 하고 나서 이제 일본이 어쨌든 간에 진공작전을 펼친 그거에 좀 놀란 거야. 좀 깜짝 놀란 거지. 좀 충격을 먹었나 봐.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이 이거 일으킨 일병들이 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아주 또 충격. 이거 이후로 너희 써놔요. 그 밑에다가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게 벌어지거든. 남한 대토벌 작전. 이건 뭐냐면 일병들을 싹을 죽이겠다. 이놈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안 되겠구만. 이런 좀 얘네들도 느낌이 왔나 보지.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의병들이 국내 거의 다 사라지고 다 외국으로 이제 가서 간도, 연해주, 만주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됐고 이제 너희 교과서 기준 한 장 남았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네. 4시 반이네. 이럴 수가. 잠깐만. 을사늑약, 민영환 했고. 아, 이게 뒤에 나왔구나. 어쩐지. 내가 아까 전에 얘들아 이거 너희 교과서 이게 없네요 하고 안 썼잖아요. 이게 뒤에 나왔네? 그 글로 가야 돼. 을사늑약 쪽으로 다시 가서. 잠깐. 아, 이게 저항사를 따로 모았구나. 그래.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까 쓰다가 왜 자결한 사람도 있어, 뭐 민영환 이런 분이 있어, 학교는 휴학을 했어,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 또 쓰면 이제 아까 내가 선생님이 기억나요?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굉장히 친일파라 뒤졌다 그랬지. 그걸 죽인 분들. 장인환, 정명운이라는 분이 스티븐스를 사살. 왜 스티븐스를 죽였냐? 일단 친일파에다가 이놈 새끼가 계속 입을 나불나불 거린 거야. 참 이 조약은 잘했다. 뭐 잘한 결정이다. 이러면서 막 싸불고 다니니까 이 두 분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충격적인 건 얘네 같이 나오잖아, 이 두 분이. 근데 같은 팀이 아니야. 개인 플레이. 따로따로. 근데 동시에 노린 거지, 이놈 새끼를. 근데 처음에 두 분 중에 누구지? 아무튼 예를 들어 장인환 이분이 먼저 총을 쐈어, 예를 들어. 근데 실패한 거야. 근데 같이 있었던 한 공간에 있었던 다른 이분이 죽인 것 같다, 이렇게. 팀도 아닌데.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열받게 했던 놈이었나 봐.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아까 말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우리가 사살했다 하지 않아. 처단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대통령 이름과 동일한 이재명이 이완용을 습격. 근데 이완용이가 이제 너희 알지? 일사오적의 대표적인 친일파잖아, 우리나라에. 대표 친일파거든? 근데 엄청 보디가드를 항상 엄청 많이 데리고 다닌 거야. 절대로 처단을 안 당해. 항상 다쳐, 그냥. 다치는 게 끝. 이렇게. 처단은 못 당하고 습격 이렇게 끝이에요. 저항사 따로 있어서 따로 정리했고, 마지막 이제 애국개몽 운동하면 끝나네. 애국개몽 운동만 따로 정리하자. 자, 이제 마지막 애국개몽 운동은 여기다 또 나는 또 따로 쓸게. 너희도 따로 써요. 그래도 가고 있다. 오케이. 아유, 1시간 넘었는데 이거 듣겠어? 듣겠지? 애국개몽 운동. 애국개몽 운동은 말 뜻이 그냥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을 하자. 계몽은 뭔가 배우자, 일깨우다, 뭔가를 배우다, 깨우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애국계몽 운동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우리도 뭔가를 배워야 한다. 우리도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애국계몽 운동자들은 실제로 친일파로 많이 갔어요. 생각 자체가 약간 우리가 부족해서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여기 먹히는데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진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그쪽으로 빠졌다 그래. 어쨌든 지금 출발은 그렇진 않았고 지금 출발에서는 우리가 배우자, 우리도 뭔가를 하자 이런 느낌이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많은 활동을 했던 단체가 보안회가 있고 보안회 그리고 헌정연구회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민회 이렇게가 있어. 이렇게가 있고 보안회 같은 경우는 러일 전쟁 중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거든. 개간권을 요구한다. 이건 뭔 소리냐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좀 황무지 주인이 없는 땅들이 많았단 말이지.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니 거 내 거 이거보다는 막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보기에는 이거 다 주인 없는 땅인데 이거 우리가 좀 가져갈게 개간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이걸 의도를 우리가 아니까 이거를 실제로 저지시켰어. 못하게 했다는 거지 보안회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를 계승했어요. 독립협회를 계승했는데 근데 우리 앞에서 했듯이 독립협회가 의회를 만들었단 말이지. 헌의육조 이런 데서. 그래서 이 단체도 의회를 설립하고 너희 그런 정치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법이 있는데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정치. 이게 입헌 정치야.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한다. 그래서 입헌 정치를 주장했던 단체야. 근데 이거는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됐어요. 없어졌다. 해산. 그다음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는 말 그대로 느낌이 그렇잖아. 대한민국이 스스로 강해지자 약간 그런 느낌. 스스로 강해지자. 스스로 강해지려면은 우리가 교육이나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실력을 양성하자. 그래서 실력을 키우려면 우리 공부해야 돼. 그래서 뭐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고 뭐 잡지 만들어 월보 잡지 만들고 이런 계몽운동 같은 거를 했어요. 근데 이 단체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어.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헌법에 입각하는데 왕은 살려두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일본이 왜 강제 퇴위를 시켰잖아. 고종을.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일종의 우리나라 왕이 없어진 거지. 그러면서 이 단체도 약간 탄압을 받고 또 마찬가지로 해산됐어요. 해산됐고.
마지막 이제 신민회가 끝이야. 아마 빨간색 해놓은 이유는 신민회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중요한 단체니까. 신민회 같은 경우는 대표 그 운동가, 독립운동가 안창호, 양기탁 선생님들이 중요한 건 이거야. 항일, 그러니까 일본에 저항하는 비밀 결사였어. 몰래 비밀 결사. 그 신민회가 중요한 건 두 번째. 얘네는 공화정을 주장했어. 즉 왕이 없는 정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다 왕이 없기 때문에 공화정을 주장했다는 건 약간 진짜 근대적인 정치를 지향한 거지. 한 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는 그냥 조금 덜 중요한 고산학교, 대성학교.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학원 중에 대성학원이 이거를 약간 생각하고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혼자 추측. 그리고 태극서관이라고 해서 이거는 책이라든지 출판물 같은 거를 보급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서관 들어가니까 도서관 느낌 가지면 될 것 같아. 외울 때. 그 다음에 평양에는 자기회사, 도자기. 그 다음에 그 옷감 같은 거 만드는 방직 공장.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다 우리 민족의 산업을 키워야 한다. 우리도 좀 자본주의 이런 거 좀 키워야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육성한 건데 이렇게 쭉 가다가 한 거 되게 많지. 네.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근데 가장 또 대표적으로는 독립운동 학교를 세우거든. 그래서 만주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라는 걸 세우는데, 이때 이제 너희도 중학교 때 배웠을걸.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분 재벌이 여기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다 이제 투자하셔서 엄청나게 독립운동 했다 이런 게 있거든. 이름이 이회영인가 뭐 그럴 거야. 아무튼 이런 거고. 근데 이 단체는 해산됐어요. 백오인 사건 이라고 하는, 이거는 일제가 날조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막 사기친 거야. 날조한 사건으로 독립운동가 105명을 연계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린 사건이야. 뭘 날조했냐면 데라우치 총독 아까 썼잖아, 그지? 데라우치 총독을 아이고야 살해하려고 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다. 데라우치를 살해하려는 음모, 움직임에 연계한 105인을 다 끌어갖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창호쌤, 양기탁쌤 해서 포함해서 이 신민회 단체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많이 이제 좀 해체되거나 없어졌어. 사실상 해산된 거지. 이걸로 해산됐다. 그리고 너희 교과서 137쪽 마지막에 무슨 신문 같은 게 나와요. 신문 같은 게 나오고, 이거는 그냥 뭐 가볍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두 개만 하면 될 것 같거든. 신문 여기다 따로 쓸까? 두 줄만 하면 돼요. 이제 끝. 신문이 또 충전해야 돼. 황성신문 얘들아 써봐봐.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이 중에서는 내가 이제 대한매일신보 가르칠 때마다 약간은 감동적인 게,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라는 애가 이거를 다 만들었단 말이야. 한국을 너무 사랑했던 거야.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 유서에 나 한국에 묻어달라고 하고, 자기 이름도 베델이잖아. 한국 이름으로 배설로 바꿔. 이 말씀설이야. 그 똥 싸는 배설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 신문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항일 그 운동 있지, 독립운동 같은 거를 제일 많이 게재하고 기사를 게재하고 뒤에 나오는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지원했어. 그러면 다른 신문이 아니라 왜 이 신문에서 이걸 제일 많이 게재했냐? 영국인이니까. 영국이랑 일본이 왜 동맹 관계잖아. 그치? 1, 2차 영일 동맹. 그러니까 이 신문은 건들 수가 없었대. 그래서 손에 댈 수가 없었고, 황성신문이라는 거는 을사늑약 체결될 때 침략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사를 썼어. 대표적으로 장지연 선생님의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유명한 사설이 있어요.